2차 함수를 풉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이거였지.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어요. 얘를 x축과의 교점을 판단하는 거 y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이러지. y에 0을 집어넣었을 때 x 값이라는 건 곧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2차 방정식에 우리가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게 있었죠. 이 근의 개수 판별식 G b제곱 마사 ac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이 있었지. 얘가 0보다 크면 2차 방정식의 근이 2개 존재한다는 뜻이지.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이 2개 존재한다는 뜻은 교점의 개수가 몇 개? 2개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x축과 2점. 우리 a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 그냥. 그 다음에 얘가 0하고 같으면 근이 하나, 즉 중근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x축과 이렇게 접한다는 뜻이었지.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건 무슨 뜻이었어? 실근이 없다, 즉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었지.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에서도 이 판별식에 따라서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생기는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 그러면 이번에는 또 fx는 gx라고 하는 자 이런 식이 하나가 있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y는 fx와 그 다음에 y는 gx라고 하는 두 개 함수 그래프의 교점이 곧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얘도 교점이 하나냐, 두 개냐, 또는 없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건 2차식이면 무조건 판별식이라고 해. 이 교점 판단하는 건 나중에 너희들이 2학년 올라가서도 계속 하게 될 거야. 물론 함수가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물론. 자, 그러면 보자. y는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고요. y는 x 플러스 k라고 하는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a하고 b에서 만나는데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에 자,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건 더하기 2x 더하기 3은 x 뿔 k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한 근이 뭐라는 뜻이야? 마 2가 된다는 뜻이겠지. 그러면 먼저 정리를 해보자. x의 제곱 x 3마 k는 0이 되죠. 자, 근이 될 수 있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갖다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4, 마 2를 3마 k는 0이 되죠. 그러면 여기 2고 5죠. 따라서 k는 얼마가 돼? 5가 되는 거죠. 그대로 집어넣어. 그러면 x의 제곱 x마 2는 0이 되지. 다시 인수분해 x뿔 2에 x마 1은 0이 되죠. 맞죠? 따라서 x는 마2인데 마2는 아까 a의 좌표에서 찾았지.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또 하나는 1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 자 여기는 너도 아무 상관없어. y좌표 찾을 때 얼마? 6 이런 식으로. 어려울 건 없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이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찾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야.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여기 보면 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하고 3x가 1이라는 게 몇 개의 점에서 만난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지.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교점을 찾으려면 ax 그 다음에 b는 3x마 1이라고 주는 거야. 그러면 교점의 하나가 1마 루트이면 즉 근의 1마 루트 2라는 뜻이지.
그러면 또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되죠? 우리 2차 방정식에 혈내근 성질 이야기해 줬었지. 한 근이 1마 루트 2야. 그럼 또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 2가 돼야 맞겠지. 그러니까 또 다른 근은 이렇게 돼야 맞는다고 해.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x의 제곱, 그 다음에 a마 3의 x, 그 다음에 b뿔 1은 0이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봅시다. 여기서 두 근의 합은 얼마야? 20. 얘네 둘 더하면 여기서 근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면 돼? 마 a뿔 3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a는 1이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을 볼까? 그러면 이거 빼기 2잖아. 그러니까 얼마? 마 1이죠. 여기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지. 그럼 b뿔 1이 되면 따라서 b는 얼마? 마 2가 된다. 자, 그럼 지금부터 뭘 해보냐? 밑에 확인 체크 3개. 딱 86, 87, 88. 자, 봐봐.
교점의 좌표를 찾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2x의 제곱 3x 1을 ax b라고 주는 거죠. 그럼 다 좌변으로 넘어가면 2x의 제곱 3마 a의 x 1마 b는 0이 되지. 맞죠? 3뿔이네. 뿔. 3마 a. 그렇지. 이렇게 되지. 그죠? 야, 그러면 요거의 두근이 2하고 5가 된다는 뜻이. 그러면 두근의 합하면 3은 2분의 3뿔 a가 되지. 맞아? 그러면 곱하면 a는 뭐가 되느냐면 3이 되면 돼. 알겠죠? 자, 두근의 곱은 마 12.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2분의 1마 b가 되죠. 그러면 곱하면 이 마이너스 20은 1마 b가 되죠. 따라서 b는 얼마? 더하면 얼마? 24. 이거야? 다시. 야, 믹스 잡고 말고 노란 잡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 두 개 다 넣어봐도 얘가 절대 여기 없어. 뭐 하는 거지? 잘 챙겨? 응, 잠깐만. 잘했어, 잘했어. 다시. 뭐가 너 지금 잘못 생각했어. 좌표 위치가 달라. K가 마삼이지. 그러면은 X 값을 구해봐. 아, K가 마삼이나? 하여튼. 자, 너도 마찬가지야. K가 마삼이 나왔어. 그러지? 지금 두 번째 문 K가 마삼이야. 그러면 2X의 제곱 5X마 3이 yx마 3이 상황이지.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2x의 제곱 더하기 6x는 0이지. 그죠? 그러면 2x는 여기잖아. 근데 마3은 이미 나와있지. 그러면 t의 x좌표는 0이어야 돼. 마3이 아니야. 그러면 0을 갖다가 집어넣어. 여기든 아무 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어. 그러면 0, 0 집어넣으면 뭐만 남아? 얘가 기자. x와 y좌표 위치가 바뀌었어. 오케이?
다시. 다시. 오케이. 공동수학 투하다가 요거 하니까 너무 행복하지. 아니네. 공동수학 투하다가 이거 하니까 행복하지 않나? 있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프 그리는 거. 아, 원본 그리고 있고. 자, 한번 봅시다. 자,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의 제곱 마 ax b를 2x마 1로 두라고 해. 알겠죠? 그러면 좌변으로 넘어가 봐. x의 제곱 a마 2의 a뿔 2의 x 더하기 b뿔 1은 0이 되겠죠. 지금 이거 넘어가서 묶은 거야, 마이너스로. 자, 그러면 지금 한 근이 결국에 여기서 뭐라 뜻이야? 2마 루트 3이 된다는 뜻이지. 그럼 켤레근으로 또 다른 상대는 무조건 2뿔 루트 3이 돼야 된다는 뜻이지. 그러면 근각의 세관계로 두 분의 합 4는 마 a분의 b로 a 더하기 2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 여기서 a는 뭐가 돼? 2가 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분의 곱 4마 3이면 1은 b뿔 1이 되죠. 그럼 b는 얼마? 끝.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도 곧 우리가 실근의 개수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어떻게? 자, 2x의 제곱 3x 1을 x뿔 k라고 넣어봐. 알겠지? 그러면 넘어가면 2x의 제곱 마 4x 1마 k는 0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도 판별식, 그냥 판별식을 써도 상관없고 짝수 판별식을 써도 상관없고 그건 너희들 자유야. 알겠죠? 그러면 짝수 판별식을 한번 해보자. 이거 반절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4마 ac 그러면 2배의 1마 k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b제곱만 4ac를 써도 상관없어. 자, 그러면 다시 4마 2뿔 이렇게 해야 되지. 서로 2뿔 2k란 말이야. 자, 서로 다른 두 점이야. 그러면 첫 번째 이 판별식이 어떠면 되는 상황이야? 0보다 커지면 되는 상황이지. 고로 2 더하기 2k가 0보다 크면 된다고. 고로 k는 1보다 크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랬지. 한 점에서 만나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고? 0하고 같아야 된다고. 고로 2 더하기 2k가 0이면 된다고. 따라서 k는 얼마? 마이너스 1이면 된다고. 자, 만나지 않아야 돼. 이 판별식이 어떠면 돼? 0보다 작으면 되지. 고로 2 더하기 2k가 0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래서 k는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도 우리가 이 판별식을 이용하게 되면 교점이 두 개다, 한 개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판단 가능하다는 거죠. 자, 밑에 확인 체크도 풀어보자. 해결아. 만난다라는 건 두 점 또는 한 점이야.
이거 같다고 보는 거 맞죠?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이렇게 지금 정리했지? 다시 제곱만 AC 소가 부호를 다시 정리하고 다시 만난다라는 건 판별식 D가 0 이상이라고 두면 돼. 2점일 수도 있고 1점일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봐봐. x의 제곱 마 5 x불 마 3은 마 x불 k지. 자 한쪽으로 넘겨보자. x의 제곱 마 4x 마 3마 k는 0이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점프 판별식으로 볼게. 그럼 반절의 제곱하면은 4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c인데 c는 얘네들 다 써야 돼. 마 3, 마 k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쓰면 7불 K 이렇게 이걸로 해서 판단. 이렇게 넌 다 없어지지? 여보세요. 얘 넘어가면은 왜 그냥 1이냐? 얘가 넘어가면 2지 플러스 2. 그러니까 자꾸 답이 틀리게 나오지. 평행하면 뭐가 똑같지? 평행하면 뭐 그렇지 기울기가 똑같아야 되지. 그럼 판별식이 어때야 돼? 한 점이니까. 판별식이 어디야? 응 맞아.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두 점인데 접한다는 건 0하고 같아야 돼. 그러면 얘가 등호가 들어가는 게 그냥 K는 마치게야지. 무슨 말인지 해서? 다시 90도. 다시 한번 말하는데 만난다는 건 판별식 D가 0 이상이면 돼. 한 사람들은 잠깐 연습 문제 풀고 있어야 돼. 다른 사람들 어차피 숙제도 나갈 거니까.
접한다라는 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말이에요.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똑같은 말. 자, 봐봐. 그러면 두 번째 거 보면 얘네들이 만나야 되는 거잖아. 만난다라는 건 두 점 또는 한 점이라고. 그러면 x의 제곱만 2mx 1뿔 m 제곱은 2x가 1이 되는 거야. 그럼 한쪽으로 넘어가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그냥 일단 쓰자. 2mx가 2x 그 다음에 뿔 2뿔 m 제곱은 0이네. 그러면 다시 x의 제곱에 2배 m 뿔 1의 x 더하기 2 더하기 m 제곱은 0이 된다고. 그러면 만나야 되는 건 두 점 또는 한 점이기 때문에 짝수 분배식 즉 m 더하기 1 전체 제곱만 ac지. 그러면 마이너스의 2뿔 m 제곱이라고. 그러면 m 제곱 사라지지. 그 다음에 여기가 2m 뿔 이것이 얘가 0 이상이면 된다. 고로 m은 얼마? 2분의 1 이상. 얘가 290. 다시 한번 정리. 자, 290번에 보면 다시 자, 얘하고 얘가 만나도록이라고 되어져 있지. 그러니까 같다라고 두고 식 정리해서 판별식 D가 0 이상이라고 두면 돼. 만난다는 건 두 점 또는 한 점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평행하다라는 이야기는 뭐가 똑같은 거지?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지. 기울기가 같다는 뜻이니? 그러면 기울기라는 건 여기서 x 앞에 개수를 기울기로 뜻하지. 그러니까 따라서 a는 뭐가 되는 게 일단 마 2가 돼야 돼. 알겠죠?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는 마 2x 더하기 b가 돼야 돼. 근데 문제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어? 접한다라고 되어 있지. 접한다라는 거는 판별식이 어때야 된다? 판별식이 0하고 같아야 돼. 즉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라고. 자, 그러면 넘어가봐. x의 제곱 더하기 3x 4마 b는 0이죠.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 d b제곱 9마 4의 a는 1 c는 4마 b 얘가 0이면 된다고 해. 알겠죠? 그러면 9마 16뿔 4b는 0 4b는 7에 의해서 b는 4분의 7 끝. a는 마이 b는 4분의 7.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 풀어 오십시오. 아시겠죠? 뒤에 연습 문제는 풀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좀 더 이야기를 합시다. 일단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2차식의 판별식은 앞으로 너희들이 수능 볼 때까지 많이 쓰게 될 공식 중에 하나야. 그래서 잘 기억해 놔야 돼. 0보다 크면 2점, 0하고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똑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거 문제는 풀어보시고. 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하는 거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이야. 자, 정리됐어? 정리됐으면 넘어갈게요. 정리됐으면 너희들 가장 먼저
대값이라는 게 있고 최값이라는 게 있어. 자, 얘는 최대값이라는 게 뭐고 최소값이라는 게 뭐야?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해. 가장 큰. 그렇지, 가장 큰. 뭐가 가장 큰 거야? x가 가장 큰 거야?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자,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거는 x도 있고 y도 있잖아. 그죠? x좌표, y좌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x좌표하고 y좌표 중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라 하는 건 우리는 x값의 최대를 구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y값의 최대를 구하고 싶은 걸까? 그렇지. y값의 최대가 필요해. 즉 무슨 이야기냐면 가장 위쪽에 있는 그때의 y좌표를 최대값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됐어? 이때 y좌표를 읽게 될 거야. 얘를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최소값이라는 건 뭐겠어? 가장 밑에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그릴 거였어. 가장 밑에 있을 때 y좌표가 있겠지. 그 y좌표를 우리가 최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x의 최대 최소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범위에 있었을 때 가장 높이 있는 y값이 가장 큰 경우를 우리가 함수의 최대값이라고 하고, 반대로 y값이 가장 밑에서 읽혀지는 그 부분을 최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함수의 최소값. 그래서 함수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최대값이라는 개념과 최소값이라는 걸 계산을 해볼 거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말하는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하는 것, 다시 한번 말하는데 x좌표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함수값이 가장 최대가 되는 경우, 함수값이 가장 최소가 되는 그 경우를 계산할 거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 차함수가 두 가지 형태로 그려져. y는 a의 x와 p의 제곱을 q라는 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지? a는 좀 이따 생각하고 얘하고 얘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사실들이 뭐죠? 꼭지점 좌표.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지? 그렇지. 그러면 꼭지점이, 자, 예를 들어서 p가 여기에 있고 q가 여기에 있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a가 양수면 이렇게 그리지. 그래 안 그래? 자, 그 다음에 또 p하고 q를 다시 p하고 q를 찍어보자. 이거는 a가 양수였을 때야. 자, 그러면 a가 음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a가 음수면. 자, 근데 아까 분명히 내가 뭐라고 했냐면 최소값이라는 건 y값이 제일 밑에 있는 경우라고 그랬지. 최대값이라는 건 y값이 가장 위에 있는 경우를 했지. 자, 얘를 볼게. 우리가 이 q보다 밑으로 나올 수 있는 함수의 값이 존재해야 안 해. 밑에 쪽에서는 함수의 값이 없지. 비어있지. 그렇지? 근데 이 q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다 존재하게 되겠지, 그래프가. 그래서 이때는 q가 최대값일까요? 최소값일까요? 최소값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갖는다고 해주면 돼.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갖는다고 해주면 된다고. 알겠죠? y좌표가 가장 밑에 있는 경우라고 해. 그럼 얘는 최소일까? 최대일까? 최대라고. 그래서 이때는 x는 p에서 최대값 뭘 갖는다? q. 선생님은 앞으로 주로 기호를 쓸 때 최대값은 대문자 m으로 주로 쓸 거고요. 최소값은 소문자 m으로 쓸 거야. 미니멈, 맥시멈 그 뜻이야 그냥.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요거를 구해볼 거라는 이야기야.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함수는 꼭지점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게 되어 있어. 자, a가 양수가 되면 꼭지점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갖는다고 해주면 되고, 자, a가 음수가 되면 꼭지점 x는 p에서 최대값 q를 갖는다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고. 자, 요거 보자. 2x의 제곱 마 4x 마 6이라는 게 있어. 자, 우리 이거 2차 함수에 뭐라고 불러주죠? 일반형이라고 불러주죠. 그럼 요 자체에서 우리는 꼭지점을 현재 찾을 수가 없지.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을 먼저 찾아야 돼. 어떻게 찾죠? x제곱의 개수로 x1까지만 먼저 묶지. 그 다음에 반절의 제곱을 더했다가 뺐다가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러면 2배의 x-1의 제곱 마 8이 되는 거죠. 얘는 이 차항의 개수가 뭐야? 양수지. 그럼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
그러면 얘는 꼭지점 x는 1에서 최소값 마 8을 갖는다고. 최대는 없어. 계속 위로 그래프가 올라갈 거라서 최대 가장 위에 있는 값을 구할 수는 없어. 자, 그러면 요 경우도 한번 보자. 얘는 자 x제곱의 개수로 볼 거. 마 x의 제곱 6x.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반절의 제곱인 9를 더했다가 뺐다가 4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x만 3의 제곱 9, 13이 되겠죠. 맞지? 그러면 여기는 x는 꼭지점의 좌표가 3,13이야. 근데 여기가 뭐야? 음수지. 그럼 얘는 위로 볼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x는 3에서 최대값 얼마? 13. 최소는 없어. 얘가 계속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니까 끝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근데 자, 분명히 못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우리가 범위 제한을 해볼 거야.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범위가 없을 때는 따라서 최소값만 구할 수가 있었고 최대값만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자.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자, 알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베타가 여기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게 범위를 x 정의역 x를 딱 제한을 하는 거야. x 값.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한 그래프가 딱 지금 필요한 부분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꼭지점이 이 여 사이에 존재하지. 그럼 가장 밑에 있을 때는 꼭지점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은 꼭지점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대값도 여기는 구할 수 있어.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경우가 최대라고 그랬지. 지금 내가 제한을 이렇게 쓰니까 요만큼만 지금 갖다 쓰는 거잖아. 그러면 가장 높이 있는 경우는 요때지. 이때 y좌표를 읽으면 되는 거야. 자, 무슨 이야기냐면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야. 이 차항계수가. 그러면 꼭지점에서 최소값은 맞아. 꼭지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x좌표를 대입할 때의 y값이 곧 최대가 된다는 뜻이야. 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을 때야. 범위 안에. 자, 요것도 한번 보자. 자, 알파가 여기에 있고 베타가 여기에 있었다고 해볼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요만큼이야. 요만큼만 줬을 거야. 그럼 꼭지점이 지금 주어진 범위 안에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꼭지점에서 최대는 확실해. 그러면 최소는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최소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베타를 저 주어진 식에다 갖다 집어넣죠. 이렇게 만들어서는 뭔 소리인지 모를 성인이 얘를 한번 보자. 여기 밑에 나오나? 아이고. 자, 이걸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예제를 꼭지점이 포함된 경우랑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를 좀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헷갈리니까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놓고 하는 게 좋아요. 자, 이차함수는 최대 최소 구할 때 무조건 꼭지점부터야. 무조건 꼭지점 위치부터 찾는 거야. 자, y는 마이너스를 묶으면 반절의 제곱을 더했다가 이렇게 하면 되지.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의 x 더하기 1의 제곱을 6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꼭지점의 위치가 몇 컴마 몇이야? 꼭지점의 위치가 마이너스 1,6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6이야.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가 음수지. 그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겠죠? 그러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자, 첫 번째 거 하는 거야. 범위를 제한을 하는 거야. 자, 첫 번째 거 범위는 마 4부터야. 자, 마 4면 이쯤에 있을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0이면 몇 줌이야? 그럼 필요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만 갖다 쓰겠다는 거네.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된 범위만 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최대값인데 꼭지점이 이 빨간색으로 체크한 부분 안에 있어 없어? 있지. 꼭지점이.
그래서 최대값은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x는 첫 번째 거 경우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6을 그대로 가져요. 자, 근데 보자 했더니 자, 이제 최소값을 찾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마이너스 1이 있어야지. 그리고 양쪽 끝을 보는데 양쪽 끝은 마이너스 4하고 0이 있지. 자, 둘 중에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어디야? 마이너스 4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지. 0보다. 그래서 최소가 되는 경우는 마4를 대입했을 때 y값이 되면 된다는 뜻이야. 따라서 x는 마4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뜻이야. 그대로 여기다 마4 넣어봐. 그러면 마9, 마3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꼭지점에서 최대. 그게 아니면 꼭지점에서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가 최소야. 그럼 반대로 아래로 볼록이었을 때는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꼭지점에서 최소. 꼭지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 x값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가 되는 뜻이야. 자, 근데 두 번째 걸 볼게. 두 번째 거 범위를 다시 한번 보는데, 자,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놓고 할게요. 두 번째 거는 지금 꼭지점이 마1,6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야. 그런데 보자. x는 뭐부터? 1부터지. 그러면 그러면 잘 될까? 1이면 여기야. x가 1이면 몇 쯤이냐? 그 다음에 2면 이쯤일 거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의해서 지금 이만큼만 같았어. 자, 꼭지점 포함해 안 해?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체크한 요 영역 안에 꼭지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 꼭지점에서 가장 가까울 때가 최대야. 자, 1하고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이랑 꼭지점에서는 1이 가까워, 2가 가까워? 1이 가깝죠. 그래서 x는 1에서 최대값이야. 1을 그대로 여기든 넣어도 상관없어. 1 넣으면 얼마? 2가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그 꼭지점에서 가장 멀 때가 최소라고. 그때 y좌표. 그러니까 x는 2에서 최소값이라고. 마4, 마4, 마4 이런 식으로. 좀 더. 자,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은 이 2차 함수에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의 최대 최소 구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될 거야. 따로 범위 제한이 없으면 아까 말했듯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만 가질 수 있었어. 그런데 이것처럼 범위가 제한돼. 근데 꼭지점이 포함될 수도 있고 꼭지점의 위치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지금부터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하는 연습을 하게 될 거야. 공통 부분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아주 시간이 있으니까 문제 좀 풀면서 이야기해보죠. 자, 몇 쪽을 보냐면은 자, 147쪽 있습니다. 자, 시간을 좀 줄 테니까 한번 책 찾아보시죠. 304, 5, 6, 7번. 아, 7번만 한번 해볼게요. 7번만. 미안합니다. 자, 7번만 2개 정도만 해볼게. 307번에 2개 정도만. 자, 307번에 자, 뭐를 보냐면은 1번을 한번 볼게요. 1번. 자, 지금 범위가 y는 x 더하기 1의 제곱을 3, 0부터 x가 1까지 범위가 있어. 자, 그러면 꼭지점의 위치가 몇 콤마 몇이야? 꼭지점의 위치가 마 1,3이 꼭지점이죠. 그러면서 이 창에서 얘를 쓰니까 아래로 이렇게 볼록인 상황이지.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 0부터 1까지만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범위는 요만큼만 갖다 쓰겠다는 이야기지. 꼭지점이 없지 현재 위치 안에. 따라서 꼭지점에서 가까울 때가 일단 최소가 돼야겠지. 그래서 x는 0에서 최소값 4가 되면 돼. 여기에다가 0 집어넣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0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1에서 최대값이라고 해. 그러면 1을 갖다 집어넣어 4, 17 이런 식으로. 자, 감이 잡히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세 번째 거를 보면요. 세 번째 거래. 그냥 두 번째 거 해볼게. 두 번째 거를 보면 y는 마 2의 x 마 1의 제곱
마 2, 그 다음에 2부터 x가 3까지 범위야. 자, 그러면 꼭지점의 위치부터 몇 컴마 몇이야? 꼭지점은 1 컴마 마 2에서 이렇게 오는 상황이죠. 근데 범위는 2부터 3까지 요만큼 범위지. 그러면 꼭지점은 현재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꼭지점에서 가까웠을 때가 가장 높지. 따라서 x는 2에서 최대값. 자, 여기다 2 집어넣어봐. 그러면은 마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3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3 넣어봐. 4, 마 8, 마 10 이런 식으로. 자, 감이 잡히죠? 자, 지금부터 147쪽 채워봐. 범위 없으면 최대값, 최소값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구해.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범위가 없으면 최대 또는 최소만밖에 못 구해. 범위가 따로 없으면. 만약에 얘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는데 얘 범위가 없었어. 그냥 이렇게만 놓고 최대 또는 최소만 구하래. 그럼 얘는 이것밖에 못 구한다고. x는 마 1에서 최소값 마 3밖에 못 구한다고요. 최대는 못 구해. 왜냐면 얘가 계속 올라가도 최대값은 없는 거야. 얘도 범위가 따로 없었어. 그럼 이렇게만 놓고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래. 그럼 이때는 x는 1에서 최대값 마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써야 돼. 따로 범위 제한이 없었으면. 인간심이 대사인데 내가 스토리에 뭐 올리기가 너무 무서워. 이거 지옥이
기다렸다는 듯이.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꼭지점에서 최대값이야. 근데 꼭지점 2분의 1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건 얘야, 얘야. 3이야? 그럼 3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가 된다는 뜻이야. x에다가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냐 없냐를 잘 따져야 돼. 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면 지금 다시 한번 이런 거야. 자,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건 범위가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구한다. 그러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그러면 x의 제곱 3x지. 이거 반절이 얼마야? 2분의 3이죠.
그걸 제곱을 하면은 4분의 9 마 4분의 9 더하기 3이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면 다시 2배 x 더하기 2분의 3 전체의 제곱이야 일단.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마 2분의 9지. 거기다 3 더하니까 마 2분의 3이 되지. 그럼 따로 범위에 제한은 없고 이창의 개수가 양수지. 그러면 얘는 x는 마 2분의 3에서 최소값 마 2분의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고요. 알겠죠? 따로 범위 제한은 없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를 마 3으로 x의 제곱 마 4 x지. 그럼 이거 반절이 얼마야? 4지? 제곱하면 마 4에 마 15가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마 3에 이렇게는 x마 2의 제곱이야 일단.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12 이하면은 마 3이지. 따로 범위 제한은 없지. 근데 이 창의 개수가 음수죠. 그래서 이때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x는 2에서 최대값 이렇게 써주면 돼. 최소는 없다라고 해주면 돼.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쓰려면 여기서 최대값 없다. 이 경우는 최소값 없다. 따로 범위 제한은 없기 때문에.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얘는 최소값만 있는 거고 얘도 최대값만 있는 거야. 알았죠? 범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거라서. 맞아, 채워봐. 3대 5번 두 개. 자, 이것만 3, 4번만 범위 제한하는 거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3, 4번 이거 범위 제한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거. 걔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3번 같은 경우에 먼저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일단은 뭐가 필요해? 꼭지점의 위치가 필요하죠. 그러면 y는 3의 x의 제곱만 2x야. 자, 반절의 제곱이면은 1을 더했다가 뺐다가 6이 돼야겠죠. 그러면 다시 3의 x-1의 제곱에 3이 되죠. 그럼 얘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꼭지점이 1,3이 꼭지점이지. 그러면서 아래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지. 근데 범위가 뭐부터? 마이너스 1이라는 것부터 2라는 요 범위 안에서 따지라는 거지. 요만큼에 있는 요 범위 안에서 따지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죠. 꼭지점의 x좌표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꼭지점, 즉 x는 1에서 최소값 3을 갖는다고요. 그 다음에 1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최대라고. 그러면 자 1을 기준으로 마이라고 2를 봤을 때 뭐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마이너스 1이 더 멀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x는 마 1에서 최대값. 자, 마이너스 1을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니? 9, 1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됐죠? 자, 네 번째 것도 한번 볼까?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지금 계속 설명해 주는 거야.
자, 네 번째 거를 보면 y는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의 제곱 마 x야. 그 다음에 이거 반절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럼 제곱을 하면은 4분의 1 마 4분의 1의 을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다시 마 4의 x마 2분의 1의 제곱을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입니까? 2분의 1 컴마 4가 꼭지점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위로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지.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부터? 마 1부터 몇 가지? 3까지가 필요해. 그죠? 그러면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 안에 있지. 그러니까 x는 2분의 1에서 최대값은 4가 맞아. 그럼 2분의 1을 기준으로 좀 더 멀리 떨어졌을 때가 최대인데 마이너스 1이나 3이나 2분의 1을 기준으로 어떤 게 더 멀리 떨어져 있어? 3이 좀 더 멀지. 그러니까 x에다가 3을 집어넣어. 그때 최소값이 나올 거라고. 3은 여기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9, 4, 36. 그 다음에 12, 3이지. 얼마야? 15니까 마이너스 21 이런 식으로. 자, 이 다음 본격적으로 최대치수 구하는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잠깐만 RPM을 숙제를 좀 내볼게요. RPM은 어디까지 풀어오셔야 되냐면요. 자, 내가 어디까지 풀으라고 했지요? 510번까지였지요? 근데 오늘 조금밖에 안 나갈 것 같기는 해요. 어디까지만 풀으냐면 일단 74쪽에 518번까지만 풀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71쪽 쳐봐. 71쪽 RPM 71쪽 거기를 다 풀어오세요. 그 페이지까지는. 여기 71쪽에 전부 다 하고 그 다음에 70 아까 4쪽에 518번 하고 알았지? 71쪽에 전부 다라는 뜻이야. 자, 남은 시간은 오늘 한 거 정리하시면서 계절 치우면. 개념 원리 연습 문제가 있고요, 당연히. 개념 원리 연습 문제 숙제 해오셔야 되고요. 여기도 풀어야 되는 거 거기요? 이제 거기는 푸셔야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안 푼 거, 유형 2번 안 푼 거 포함해서 518번까지요. 개념을 다 풀어요.